안녕하세요. 빨간 바늘입니다. 오늘은 파우치를 만들겠습니다. 제목은 포도 농장이에요. 입체로 표현된 포도가 포인트이고요. 짚과 나무 그리고 포도 잎부분 아플리케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플리케를 많이 해보신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작품이에요.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에 입체적으로 표현된 포도 모양과 아플리케 부분이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파우치의 형태도 실용적이고 적당한 크기입니다. 기본 모양만 참고하시고 안에 모양은 다른 큰 아플리케나 아니면 패치로 바꾸어서 응용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재단을 하겠습니다. 재단을 하실 때는 원단의 뒷면에 본도 뒤집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본도 뒤집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접은 0.7cm 남겨두고 가위로 오려주시면 됩니다. 바탕이 될 원단 3가지 모두를 같은 방법으로 재단을 했습니다. 이제 아플리케를 할 건데요. 아플리케 순서는 본에 나와 있습니다. 본을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아플리케를 해주세요. 아플리케를 하기 위해서 원단의 겉면에 수성펜으로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때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지 않으면 아플리케도 정확하게 예쁜 모양으로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아플리케를 하겠습니다. 아플리케의 첫 번째는 집 모양 아랫부분입니다.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은 다른 원단들로 덮여질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바느질은 하지 않습니다. 양 옆부분만 시접을 접으셔서 공구르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한쪽을 먼저 시접을 접어서 공구르기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때는 시접을 0.7cm를 줄 수가 없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퀼트를 하실 때 0.7cm 시접을 주는데요. 작은 작품이나 아플리케 할 때에는 시접을 0.5cm 정도로 재단을 해주시고 아플리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 면 공구르기가 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 반대쪽도 접으셔서 공구르기로 해주세요. 자, 이제 지붕을 붙여주겠습니다. 지붕은 다른 무언가로 덮여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접을 모두 접어가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한쪽을 먼저 접어서 바느질을 시작하시고 바느질을 해가면서 나머지 다른 시접들을 접어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양을 다 잡아 놓고 나서 바느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나무를 아플리케 하는 모습입니다. 나무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에 가위로 가위밥을 미리 주셔야 됩니다. 미리 붙여놓은 나무 위쪽으로 지금 새로운 나무를 바느질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때 시접은 접어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집과 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원단들을 붙여서 겉지 전체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을 붙이실 때에는 시접 부분을 접어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놓고 붙여주세요. 자, 이제 겉면 바탕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포도에 줄기 부분을 붙여줄게요.
줄기 바느질을 하실 때에는 바이어스 두르는 것처럼 한쪽은 홈질해 주시고 접고 접어서 공구르기로 붙여주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홈질을 해주세요. 이때 원단도 바이어스로 재단된 원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홈질이 다 끝나고 나면 원단을 접고 접어서 공구르기로 붙여주겠습니다. 포도잎을 아플리케 하겠습니다. 포도잎도 시접을 접어가면서 아플리케 해주시면 됩니다. 쏙 들어간 부분에 먼저 가위밥을 주시고요. 그리고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속에는 안지 위에 솜, 그 위에 겉지를 놓고 시침질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퀼팅을 하고 있는데요. 퀼팅 하기 전에 미리 시침질을 해뒀습니다. 퀼팅 하실 때에는 원단과 원단 이은 부분, 그리고 아플리케 한 부분 모두 퀼팅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탕 원단에는 화면 속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퀼팅 선을 그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견본의 퀼팅 모양 같은 경우에는 본에 모두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퀼팅이 끝나고 나면 포도를 만들어서 붙여주겠습니다. 포도는 시접 없이 실물본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 모양의 테두리 부분을 홈질할 건데요. 홈질할 때 0.2cm 내지 0.3cm 정도 살짝 접으시고 바로 홈질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홈질 하실 때는 너무 촘촘하게 하시면 잡아당겼을 때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간격을 0.67 정도 간격으로 홈질을 해주세요. 전체 테두리에 홈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솜을 넣을 건데요. 워낙 작은 작품이어서 솜을 넣을 때 솜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솜을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가면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홈질해 놓은 것을 잡아당기겠습니다. 홈질해 놓은 것을 살짝 잡아당기고 솜을 또 조금 밀어 넣어 주시고 또 잡아당기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서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다 만들고 나면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마감을 해 주시는데요. 예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붙이고 나면 안 보여질 부분이기 때문에 예쁘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꼼꼼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위치에 맞추어 붙이겠습니다. 이때는 공구르기로 그냥 바로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도 여러 번 공구르기를 해주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입체적인 모양을 달 때는 살짝만 헐겁게 달아도 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히 고정해서 달아주세요.
포도 3개를 다 달고 나면 수실로 술을 놓겠습니다. 본에 있는 모양대로 수성펜을 이용해서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실로 아웃라인 스티치 놓아주세요. 수실은 십자 수실 2겹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뒷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뒷면 만들기는 앞면 만들기와 만드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면 만들기보다는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겉질을 공그르기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공그르기로 겉질 바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물본으로 밑그림을 앞면에 한 번 더 그려주세요. 아플리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면에 수성펜으로 한 번 더 그려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포도 줄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앞면 줄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홈질을 먼저 한 다음에 접고 접어서 공구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잎을 붙여줄 겁니다. 앞면에 잎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접을 0.5cm 정도 해서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접을 접어가면서 아플리케 하시고요. 이렇게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는 모양 같은 경우에 반드시 가위밥을 주셔야 돼요. 아플리케가 끝나고 나면 수실 2겹으로 잎맥을 아웃라인 스티치 수놓아 주시고요. 그리고 뒷면도 앞면과 마찬가지로 안지, 솜, 겉지의 순서대로 놓고 퀼팅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면도 안지, 솜, 겉지의 순서대로 놓고 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견본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퀼팅을 했습니다. 지퍼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맨 밑에 솜, 안감, 그리고 지퍼 순서대로 놓아주시고요. 그 위에 겉감을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 시침핀으로 고정하실 때 반드시 지퍼도 같이 시침핀으로 찝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퍼가 있는 부분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솜, 안지, 지퍼, 겉지 이 4가지가 다 합쳐져야 돼요. 반드시 꼼꼼한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끝나고 나면 뒤로 뒤집어서 박음질한 부분 시접 쪽에 솜을 바싹 잘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최대한 바싹 잘라내 주셔야 돼요. 솜을 다 잘라내고 나면 지퍼를 제외한 원단을 뒤로 넘겨주겠습니다. 솜이 중앙에 가도록 뒤로 넘겨주고요. 모양을 잘 잡아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퀼팅을 할 겁니다. 화면과 같이 지퍼에서 0.1cm 되는 지점에 한 줄 먼저 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cm 간격으로 선을 그어서 퀼팅을 해주세요. 지퍼 나머지 부분도 달아주겠습니다. 영상과 같이 솜, 안지 그 위에 지퍼를 놓고 그 위에 겉지를 놓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했던 것과 같이 시침핀으로 고정한 후에 박음질로 꼼꼼하게 달아주세요. 박음질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도 박음질한 부분에 시접 쪽의 솜을 바싹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단과 솜을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옆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퀼팅을 해주세요.
퀼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지퍼 부분과 밑부분, 만들어 놓았던 밑부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밑부분을 폭을 6cm로 재단했기 때문에 지퍼 부분도 6cm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느질 솜씨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오차를 지금 자를 재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잡아주겠습니다. 이때 그냥 한쪽에서부터 6cm로 그어주시면 안 되고요. 6cm 폭을 할 때 지퍼가 중심에 오도록 지퍼에서 오른쪽으로 3cm, 지퍼에서 왼쪽으로 3cm 해서 6cm 폭으로 다시 한번 선을 그어주세요. 선을 긋고 나서 시접을 한 번 더 정리해 주겠습니다. 6cm 폭을 그었는 그 선 그대로 잘라주시면 안 되고요. 시접은 0.7 더 크게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자, 지퍼 바디를 만들겠습니다. 지퍼 바디 같은 경우에는 실물본을 같이 보내드려요. 실물본을 따라서 재단하셔가지고 솜, 원단 이렇게 원단 2겹을 놓으시고요. 그리고 표시된 부분 박음질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작은 거기 때문에 박음질을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박음질이 끝나고 나면 박음질한 부분에 시접 쪽의 솜은 바싹 잘라내시고요. 볼록한 부분에 시접은 좀 더 작게 원단도 정리해서 솜이 중앙에 가도록 뒤집어 주세요. 똑같은 것을 2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퍼 바디를 지퍼 부분에 그림과 같이 고정을 해주세요. 임시로 고정을 해두고 그 위에 밑면을 붙이겠습니다. 밑면과 지퍼 부분을 붙일 때는 지퍼 부분, 밑면 그 사이에 지퍼 바디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박음질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박음질이 끝나고 나면 솜을 감침질로 압축해 주겠습니다. 솜이 2겹 이상일 때는 이 작업을 해주셔야지 바이어스가 예쁘게 돼요. 실은 2겹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촬영할 때 이 부분이 빠져서 지금 화면은 다른 가방에 감침질 하는 모습입니다. 감침질이 끝나고 나면 바이어스를 둘러주겠습니다.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앞 뒷면과 옆면 부분을 붙여주겠습니다. 앞 뒷면 모두 중심을 표시해 주시고요.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옆면 부분도 중심을 표시해 주세요. 화면을 참고하셔서 중심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중심을 잘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완성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박음질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만 남았습니다. 바이어스를 두를 건데요. 바이어스를 두르기 전에 솜을 감침질로 압축해 주셔야 합니다. 솜을 압축하는 장면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업을 빠뜨려 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실 2겹으로 감침질로 솜을 압축해 주시고 나서 바이어스를 둘러 주겠습니다. 바이어스를 두를 때는 시작 부분은 접어서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홈질을 해주세요. 둘레를 삥 돌아가면서 홈질을 다 해주고 나면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덮어서 끝까지 홈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질이 다 끝나고 나면 바이어스를 뒤쪽으로 넘겨서 접고 접어서 공그르기 해주겠습니다. 이때에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두시고 바느질 하시면 예쁘게 잘 됩니다. 앞 뒷면 모두 붙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박음질을 해주시고 반드시 실 2겹으로 감침질을 해서 솜을 압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바이어스를 둘러서 파우치를 완성해 주세요.
자, 드디어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파우치는 아플리케부터 입체적인 포도, 그리고 전체적인 옆면과 지퍼 부분까지 조금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어요. 그런 만큼 다 만드시고 나시면은 뿌듯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